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왈가왈부의 홍광철입니다. 어제 들어보니까 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번에 그 월북업 지도서는 그 사살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사살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군이 특수정보에 따르게 되면 북한 상부에서 761호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예? 그 국회에서 열린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761호 하라고 했다는 그 지시 내용은 뭐냐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에 따르면 그런 겁니다. 예? 북한군 소총 7.62mm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62mm 자동 소총을 가지고 사살하라고 했다.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이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모르는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민군에는 크게 네 가지 그 저격 무기, 그러니까 자동 소총을 네 가지 자동 소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1958년식 자동거총, 그리고 1968년식, 그리고 1988년식, 1998년식 자동보총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화면에서 그 보시겠지만 그 1958년식, 68년식, 88년식은 보게 되면 총구 부분이 다릅니다. 총구 부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구 부분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58년식과 68년식 자동보총들은 모두 7.62mm 자동보총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 거죠. 여기에서는 58년식과 68년식은 7.62mm가 맞습니다. 그런데 88년식 자동소총은 5.45mm거든요. 98년식도 5.45mm고 이 5.45mm 자동소총은 1988년도부터 생산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인민군과 그 다음에 인민보안성 그 기동순찰대 이런 그 북에 있는 거의 모든 구분대들의 그 현역 구분대들에는 거의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이 아니고 58년식과 68년식 그 7.62mm 자동보총은 이젠 모두 지방군 부대에다 넘어갔죠.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그 군인들은 국경경비대 군인들입니다. 근데 이 국경경비대 군인들도 5.45mm 자동보총을 메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총구 부분을 보게 되면 5.4mm 자동보총은 총구 부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7.62mm하고 이 국경경비대가 제일 늦게 이 5.4mm로 무장했거든요. 뭐 국경은 크게 총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5.4mm로 제일 마지막에 그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까지 그 국경경비대 근무하고 있을 때 당시에는 2003년, 2004년까지는 그 68년식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5.4mm로 다 교체했거든요. 이 88년식 그 5.4mm 자동보총은 이 분당 658 사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 사거리는 그 500m, 조준 사거리는 1000m까지 조준 사격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98년식 그 자동보총 같은 경우에는 98년식도 5.4mm이긴 한데 이 88년식 이 5.4mm 자동보총을 개량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경호부대 있죠. 김정은 위원장 그 경호부대인 그 974 군부대, 그리고 또 저격 경보병 이런 그 특수부대들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인민군 전반적으로는 지금 상용화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업지도선을 사살한 그 인민군 해군, 경비정 그 해병들도 5.4mm 자동보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위에서 사살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면 그러면 5.45로 사살하라 이런 지시를 내리지 762로 사살하라 이런 지시는 안 내리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제 그 개인적인 그 생각이긴 하거든요. 제가 국방부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인민군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나 관계자들로부터 761로 하라는 말이 761로 사살하라는 말로 해석된다. 이런 말만 들었다고. 761로 사살하라고 했다는 이런 언급이 시긴트, 그러니까 신호정보죠. 이게 근거한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인민군이 사용하는 이 전화통화표는 무전기도 닦았습니다. 어떤 글이 있는지 아십니까? 쉿, 적이 듣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앞에. 저도 이게 그 국경비대에 있었죠. 제가 사용하는 전화기 앞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을 적어놓고 있다는 건 늘 적이 감청을 경계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민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통화일람표라는 그런 거에 근거해서 통화를 합니다. 통화일람표에 근거해서. 통화일람표는 이런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숫자와 단어들로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근거해서 그 사업보고나 모든 보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 전화를 감청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겁니다. 통화일람표가 있어야만 그건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 국경경비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경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통화일람표에 근거해서 그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 전선에 근무하는 해군이 통화일람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이거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그 책임자인 해군 경비정 정장이 통화일람표를 이용하지 않고 일상적인 그 대화로 이렇게 통화를 했다고 한다면 이 정당은 응당한 처벌을 받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도 해군사령부 작전상급참모 이런 사람이 해군 경비정 정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게 되거든요. 전화를 하면 뭐 사령관한테 전화하는 게 아닙니다. 작전상급참모한테 전화하는 거죠. 우리는 500번이라 하거든요. 500번에 전화하는 겁니다. 500번 다 찾죠. 이렇게 전화하는데 이 그런 그 참모 일꾼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사업 보고를 하고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지시를 하다라고 이런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 비밀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국군도 같을 겁니다. 참모 일꾼들은 참모장교들은 앉아서 그런 거 하기 때문에 모든 걸 통화일람표 여기도 무슨 그런 암호체계가 있겠죠. 국군도 그 암호체계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렇게 경비정 정장이 통화일람표를 이용하지 않고 그저 일상통화로 그 보고를 했다고 한다면 당장 통화일람표를 사용하라고 하죠. 이 국군도 같을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 발표를 보게 되면 인민군이 지도선언의 신상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방부는 인민군 해군이 통화 내용을 모두 감청하고 있었고 또 해득하고 있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런데 야당을 비롯한 일부 그 몰지각한 이런 세력들이 너무 떠들어대니까 너무 공격이 되니까 국방부가 공개하지 말아야 할 이런 문제들까지 공개해버린 것 같습니다. 이건 내가 너희 통화 내용을 모두 듣고 있고 모두 해독하고 있었다. 이런 걸 북한에 알려주는 꼴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면 인민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쟤들이 우리 통화 내용 다 감청하고 다 해독해내. 그러면 바꿔야지. 암호체계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인민군이 암호체계를 바꾸게 되면 국방부는 인민군이 새로 사용하는 또 암호체계를 해독하기 위해서 또다시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분간에 하는 그 새로 바꾼 암호체계에 대한 그 해독은 못하겠죠. 예? 주영 원내대표는 이번에 그 해수부 직원이 그 유해 송환과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청문회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더라고요. 주영 원내대표가 청문회를 열겠다는 건 청문회를 통해서 국방부가 인민군이 어떤 통화 내용들을 감청하고 있었고 또 어떻게 해독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밝히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책임을 물을 수 있거든요. 야당의 이러한 행위는 정쟁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시고 정장에서 벗어나서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민생을 챙기는 정말 훌륭한 야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